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칼로리 계산기부터 켜는데요.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고 싶다면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몸이 잘 소화하고 잘 쓸 수 있는 영양소 비율을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일주일 만에 3kg 빠졌어요. 이런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데요. 하지만 체질이란 거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아요.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 꼽으라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하기, 적게 먹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하면 굶어서 빼야지 하고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실제로 며칠만 덜 먹어도 체중계의 숫자 자체는 금방 줄어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렇게 빼면 대부분 요요가 옵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저장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즉 굶어서 뺀 몸은 더 쉽게 지방을 저장하는 살찌는 체질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다이어트를 반복할수록 오히려 더 살이 잘 찌는 몸이 되는 거죠. 운동과 식단 조절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게 바로 체질 변화예요. 체질이라고 하면 흔히 타고난 거라 못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살찌는 습관과 대사 패턴을 바로잡으면 체질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운동을 해도 어떤 분은 쉽게 살이 빠지고 어떤 분은 변화가 더딘 경우가 있죠. 그 차이가 바로 체질적 상태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열이 많고 소화력이 강한 분은 조금만 조절해도 금방 체중이 줄어요. 반대로 몸이 차고 소화가 약한 분들은 똑같이 식단을 조절해도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어떤 분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폭식으로 이어지고 어떤 분은 아예 입맛이 없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다이어트 성공 여부는 단순히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개인 체질과 몸의 균형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체질을 바꾸려면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는데요. 식습관만 잘 관리해도 체질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은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드셔주시고요. 늦은 밤 폭식을 피하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과도하게 단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줄여주시고 따뜻한 음식으로 소화기계를 보호하는 거죠. 이런 기본 습관들이 쌓여 있으면 몸은 점차 지방을 덜 쌓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변하게 돼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 꼽으라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하기, 적게 먹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쌓지 않아요. 혈당이 자꾸 출렁이면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인슐린이 하는 일이 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자주 오르게 되면 인슐린도 자주 나오고 지방이 많이 생기겠죠? 지방이 쉽게 쌓이게 되는 거죠. 특히 단 음식이나 흰쌀밥, 빵, 음료수 같은 걸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몸은 금방 배고파지고 또 먹게 되고 결국 지방이 더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는 사람은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혈당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식습관과 음식 선택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5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채소 먼저 먹기입니다. 식사할 때 밥부터 먼저 많이 드시죠? 대신에 채소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거예요. 섬유질은 위에서 소화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게다가 채소로 배를 먼저 채우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고 포만감도 훨씬 오래 가겠죠. 두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흰쌀, 흰빵과 같은 정제된 곡물은 금방 혈당을 올리지만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불필요하게 많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백질과 함께 먹는 거예요. 닭가슴살,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을 곁들이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또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데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을 빼는데 핵심이에요. 네 번째는 좋은 지방을 먹는 거예요.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같은 이런 건강한 지방은 지방이라는 이름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겠는데요. 사실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든든한 조력자예요. 또 이런 좋은 지방은 세포막과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꼭 필요해서 다이어트 하면서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 속 유익균을 늘려주고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고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거죠. 결국 장 건강과 다이어트 성공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이에요. 특히 정제 탄수화물, 흰쌀밥, 흰빵, 떡, 라면,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이런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섭취하자마자 빠르게 소화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그 결과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결국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바뀌어서 계속 쌓이게 됩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이고 또 뇌는 포도당을 주된 연료로 사용하거든요.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을 때입니다. 몸에서 당으로 쓰고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반복이 되면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과도한 탄수화물은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라 지방 저장 창고를 채우는 원인이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계속 과잉 섭취하면 몸은 늘 당이 들어오니까 지방은 굳이 쓸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이게 대사유연성 저하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살이 잘 안 빠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칼로리 계산기부터 켜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기록하면서 하루에 몇 칼로리 섭취했는지 꼼꼼히 따지기도 하시죠. 물론 칼로리 조절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몸에서 쓰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500kcal를 과자로 먹느냐, 고기와 채소로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 반응, 인슐린 분비, 이런 지방 축적 방식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체질을 바꾸고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칼로리 숫자보다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 좋을까요? 사람마다 체질이나 활동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50%, 단백질 25%, 지방 25% 정도가 가장 안정적인 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 50%죠. 주로 현미, 고구마,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다음 단백질은 25%, 근육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닭가슴살, 두부,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다이어트 후에 요요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근육량이 유지가 돼야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지방도 25%예요. 좋은 지방은 호르몬과 세포막을 만드는데 필수적이고 몸의 염증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같은 식품을 선택하면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어요. 물론 체중 감량이 급한 분이나 운동량이 많은 분들은 단백질 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한 끼 식사를 구성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현미밥 한 공기, 이건 탄수화물이죠. 구운 연어와 두부 요리, 이거는 단백질. 다음에 시금치 나물과 샐러드, 섬유
섬유질을 보강해주고요. 아보카도와 올리브유 드레싱, 이거는 좋은 지방이에요. 이렇게만 구성해도 균형 잡힌 탄단지 식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이거 줄여서 저탄고지 식단을 많이 하시죠. 고기와 버터, 치즈 위주로 먹고 탄수화물은 거의 줄이는 방식인데요. 처음에는 저탄고지를 하면 체중이 빨리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 탄수화물이 너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는데 불균형이 생기게 돼요. 특히 뇌는 포도당을 주요 연료로 쓰는데 탄수화물이 거의 없으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고기와 지방 위주의 식단은 콜레스테롤이나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개인 체질에 따라서 소화장애나 변비가 심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단기간 체중 감량이 목적이면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장기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만들고 싶으시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칼로리보다 탄단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칼로리를 줄이더라도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게 되죠. 지방을 너무 줄이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줄이면 대사가 무너집니다.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고 싶다면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몸이 잘 소화하고 잘 쓸 수 있는 영양소 비율을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체질 변화는 단기간의 기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일주일 만에 3kg 빠졌어요. 이런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데요. 하지만 체질이란 거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아요. 살이 찌는 체질에서 안 찌는 체질로 바뀌려면 최소 8주, 즉 2개월 이상은 꾸준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근육량이 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장내 환경이 바뀌는 데는 적어도 몇 주 이상이 필요합니다. 4주, 8주, 12주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4주차까지는 식습관과 수면, 가벼운 운동 루틴이 자리 잡으면서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전보다 좀 덜 붓는다, 피로가 줄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8주차까지는요. 혈당과 호르몬 균형이 안정되면서 체중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체지방률도 줄고 옷을 입었을 때 핏도 달라지게 되죠. 마지막에 12주차, 3개월 정도 되면요. 새로운 습관이 거의 생활화됩니다. 살 안 찌는 체질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시기예요. 이렇게 꾸준한 루틴이 핵심인데요. 기간만 채운다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가볍게 걷기 20분, 점심은 현미밥, 단백질, 채소로 균형 맞춰서 드시고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차 마시거나, 마지막 중요한 거,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을 지켜주시는 거, 이런 루틴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루틴을 2, 3개월만 지키셔도 몸의 대사 패턴이 확 바뀌게 되는데요. 정리하자면 체질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최소 8주 이상 꾸준한 루틴이 필요해요. 빠른 결과를 쫓기보다는 내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진짜 해답입니다. 살 빠지는 체질을 만들고 싶다면 가장 피해야 할 음식과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늦은 밤에 단 음식을 많이 먹고 과식하는 거예요. 밤 9시 이후에 먹는 라면, 치킨,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음식은 우리 몸에 지방으로 직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녁 이후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고 대신 혈당은 쉽게 오르면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남은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또 밤에 먹은 음식은 장과 간에 부담을 줘서 다음날 아침에 피로도 심하고 붓기도 심해져요. 즉 살 빠지는 체질로 가려면 늦은 밤 단 음식과 과식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게 제1원칙입니다. 체질 변화를 촉진하는 생활 습관 무엇일까요?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수면 리듬 지켜주는 거예요. 밤 11시 전에는 꼭 주무시고 7시간 이상 수면하는 게 기본입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깨고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그렐린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폭식을 유발하거든요.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지방 대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는 꼭 챙겨 드세요. 물 대신 당분 있는 음료로 채우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에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과 인슐린 리듬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가급적이면 비슷한 양으로 드시는 게 살 안 찌는 체질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러닝머신, 웨이트 트레이닝을 떠올리지만 사실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체질 변화에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걷기. 식사 후 10에서 15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지방 대사가 달라지게 돼요. 두 번째, 스쿼트 같은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이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데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 집에서 맨몸으로 10번에서 15번씩 3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인데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5분 스트레칭은 혈액순환과 근육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몸의 대사 효율을 크게 바꿀 수가 있어요. 체질 변화는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몇 킬로가 줄었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인 거죠. 작은 실천을 꾸준히 쌓다 보면 어느새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변해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4주, 8주, 12주가 지나면 몸이 달라지고 삶의 리듬이 달라져요. 다이어트는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더 가볍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작한 작은 습관 하나가 1년 뒤의 나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